안녕하십니까. IB 한국문학교사 서상훈입니다. 오늘은 영국 소설인 제인 에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7년 영국에서 출판된 이 소설은 지난 170년 동안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 혹은 독립적인 여성의 자아 성장을 다룬 소설 등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선물하는 소설 1위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이 소설의 초반부에는 페미니즘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오히려 남성 우월주의와 제국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자들은 이 소설을 페미니즘으로만 해석해 왔었습니다. 초반부에는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던 제인이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순종하는 여성으로 변해갑니다. 당연히 앞쪽의 저항보다는 뒤쪽의 순종이 더욱 강조되는 구성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모습은 가정의 천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남편과 자식을 위해 무한히 희생하는 여성이죠. 바로 제인이 결말에서 로체스터를 보살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인은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이외에도 이 소설에는 다양한 편견들이 등장합니다. 식민지, 여성, 종교. 한마디로 영국의 부유한 남성 이외에는 모두 열등하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독자들이 몰랐던 제인 에어의 또 다른 얼굴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47년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이 온 유럽을 휩쓸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영국 사회에는 이러한 개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작가는 제인과 로체스터라는 두 주인공을 통해 이러한 개혁과 전통 사이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막 영국으로 건너온 로체스터는 개인주의, 즉 개혁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영국 토박이인 제인은 기독교와 규범, 즉 전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가가 결말에서 누구에게 승리를 주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위키피디아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인,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 열정적이고 강한 원칙주의자이며 자유와 독립을 중시한다. 강한 양심을 가진 엄격한 기독교 신자. 로체스터, 벌사의 남편이자 낭만적이고 비극적인 영웅. 어둡고 강인하고 엄격한 얼굴을 하고 있다. 머사, 로체스터의 아내. 결혼 후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지금은 폭력적인 상태가 되었다. 로체스터에 의해 손필드의 다락방에 감금되었다. 제인이 경건하고 정의로운 여성이라면 벌사는 야만적이고 동물적인 여성이다. 이 평가는 철저히 기존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 평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로체스터가 이 소설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낭만적이거나 상냥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요. 만약 그가 단순한 바람둥이에 불과하다면요. 제인과 로체스터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라면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남성에게 저항하는 여성이 버사라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저의 평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인, 고아로 태어나 주변의 미움을 받고 자란 애정결핍과 계급의식과 열등감의 복합체이다. 로체스터, 말이 필요 없는 극강의 마초. 여성을 도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바람둥이이자 거짓말쟁이. 또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매우 능숙한 인물이다. 버사, 이 소설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로체스터의 아내이며 비록 로체스터는 그녀가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럼 이번에는 간략하게 소설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아로 태어난 제인은 우여곡절 끝에 손필드로 가서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인은 남성과 여성이 대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여성도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제인은 로체스터라는 손필드의 주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급격하게 순종적으로 변해갑니다.
나중에는 남성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녀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로체스터에게 숨겨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제이는 손필드를 떠납니다. 이때 제이는 로체스터가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자신이 그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는 손필드를 떠난 그 순간부터 미칠 듯이 로체스터를 그리워합니다. 로체스터를 상냥한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자신과 그를 떼어놓은 운명을 원망하고 언젠가 반드시 그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 제이는 우연한 기회에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로체스터와 함께 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꿈도 포기하고 그에게 돌아갑니다. 제이는 로체스터를 찾아가 그가 허락한다면 남은 생에는 그의 이웃이자 가정부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둘은 결혼하게 되고 제인의 희생에 감동한 로체스터가 회개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제인은 자주적인 여성인가요? 아니면 노예 근성에 찌든 여성인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꿈도 포기하고 로체스터에게 돌아간 것은 자주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이란 것이 결국 로체스터에게 봉사하는 것이라면 관점에 따라 철저한 노예 근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왜 제인은 로체스터를 상냥하다고 평가하는가? 로체스터는 정말 제인을 사랑하는가? 로체스터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 벌사는 미쳤는가? 그럼 다음 회부터 이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